나 우리 간접 의문문 문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우선 의문문, 아이고, 여기다 밑줄 쳐야지. 의문문이라는 겁니다. 의문문인데 앞에 어떤 것이 따라붙었어? 간접이 따라붙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간접 의문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직접 의문문과의 차이가 뭐냐? 잠시만 얘들아. 선생님 너무 글씨가 두꺼워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1번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 의문문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직접 의문문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해서 그 차이는 우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순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간접과 직접 의문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바로 대놓고 물어보게 되면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해볼까요? 예를 들면 Where were you?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Where were you? 문장 쓰는 거야.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의문문의 어순이죠.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누구랑 누구의 순서를 바꿔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꿨고요. 문장의 맨 앞에는 의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요게 우리가 진짜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있었니? 너 뭐하니? 뭐 먹었니?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우리가 배웠던 의문문이야. 그럼 우리가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확인을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의문사 동사 주어죠. 근데 이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비동사야. 그지? 그러면 요 의문문을 우리가 뭐로 바꾸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 그러면 그때의 어순이 어때지냐 확인을 해보는데 이 간접 의문문의 간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래 있던 의문문 전체를 그대로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냐면 남의 집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주인이잖아. 그럼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어순을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뭐 남의 집에 놀러 갈 때, 친구네 집 놀러 갈 때 우리 집처럼 막 하지 않잖아. 그치?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떠한 기본적인 예의를 차려서 들어가죠? 뭔가.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직접 의문문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순을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tell me라는 지금 원래 문장, 얘가 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한테 말해줘라는 문장입니다. 뭘 말해줘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네모 쳐볼까요? Where were you라는 요 문장 있죠. 이거 직접 의문문이었지, 그치? 요거를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tell me where were you라고 물어보고 싶겠지만, 그치? 그치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의 어순을 의문자, 이거 제가 우리말로 쓰면 의문사 동사 주어죠. 우리 동주야예요. 동주야. 의동주의 순서였다면 여기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tell me라는 문장 뒤에 들어가는 간접이기 때문에 의문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의문사 그대로 내려오고 동주였던 직접 의문문의 순서를 바꿔서 자,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바꾸지 말고 원래 형태인 주어 동사. 그래서 where you were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 동사. 자, 어디가 핵심이다? 여기가 핵심이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크게 쓸까요? 그게 크게 쓰면 의, 주, 동. 사실은 이게 뭐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머리에 박아놓으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주동의 순서이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되게 쉬운데요? 이게 전부긴 해요. 전부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사실 이건 1번이 아니라 샵이라고 해야겠다. 그쵸? 샵. 그러면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쓴 문장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일단은 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순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일단은 의주동의 어순이 맞았죠? 의주동. 그럼 두 번째. 모두 다 의주동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의주동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위에다 그냥 써봐야겠다. 의문사가 있으면 의주동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직접 의문문이라는 게 Where were you? 라는 문장만 있습니까?
아니죠. 요거는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그냥 예제를 바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예를 들면 한 번만 써보게. 여기다가 방금 전 tell me라고 했는데 조금 더 격식을 차려서 can you tell me라는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주인님이죠? 그래서 말을 나에게 해줘.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what 의문사, 그쵸?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요렇게 쓰는 거지. 이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근데 어순 to. 아이고 색깔 바뀌어야죠. 어순 to. 요거는 어순 to. 요거 어순 one. 요거 to.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문장을 제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buy some grocery? 식료품, 먹을 거라는 거죠. 너 그 먹을 것 좀 샀니?라고 해서 이거 대놓고 뭐 물어보는 거야? 직접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시도 있고요. 두더지 나와서 DSV 나왔습니다. 맞나요? 물어보는 거지. 샀냐? 안 샀냐? 샀냐? 안 샀냐?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 의문문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요. 간접 의문문의 순서로 야, 너가 샀어?가 아니라 요 문장 안에 넣어줄 거예요. 야, 나 궁금한데 너가 샀나 안 샀나 궁금해. 사실은 대놓고 물어보는 건 직접 의문문이 맞아요. 샀니? 안 샀니?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죠. 좀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어, 그 네가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도 궁금함을 표시하는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여기 I wonder이라는 문장에서 여기 있는 문장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맘대로 똑같이 I wonder, did you buy some grocery라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식은 이렇게 의주동 요 순서만 제대로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문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두더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는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큰일 났는데요. 의문사가 없는데요. 그러면 주어 동사는 있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뭐냐면 의문사가 없으면 잘 봐봐. 나 궁금해. 너가 먹을 거를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미적으로 봐봐. 여기도 내가 의주동이라서 사실은 여기다가 주어 동사 쓸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해? 접속사 필요하죠. 그 접속사 역할하는 게 위에 보면 위에 의주동에서는 누가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해줄 수 있었어요. 봐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그치? 근데 여기서는 접속사, 의문사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 해석이 지금 나 네가 먹을 걸 샀는지 안 샀는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의 뜻을 가진 친구 있어요.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옛날에 했어요. 누구냐면 if라는 친구입니다. if도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써드릴게요. 날씨 아니고요. weather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뜻이 뭐라고 했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어 동사 쓸 수 있는 거죠. 자, 주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죠? you. 그다음 동사 갖고 올 텐데요. 선생님 바이 여기 있는데 바이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왜? 왜 안 돼? 지금 여기서 하나만 기억할 거 있어요. 우리가 두더지로 물어보는 거에서의 이 두더지의 did는 뭘 나타낸다? 과거. 난 과거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과거라는 정보만 주고 얘는 이제 by예요. did를 여기다가 납득게 you did by라고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did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by가 뭐다? 과거다라는 것만 주는 거야. by의 과거 형태 뭡니까? by의 과거 형태는 불규칙으로 but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some groceries 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빈칸인 거죠. 그래서 의문사, 그 다음 요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미스하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럼 이거는 굳이 해석하면은 의주동은 아니고 if 주동이라고 할까요?
if 주동. 그래서 어순을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의주동인 경우도 있고 if 주동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둘의 차이는 뭐다? 의문사가 있으면 if, 없으면 없으면 if 주동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세 번째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죠. 세 번째 문제 나오는 거 뭐야? if 가겠습니다. if의 쓰임 가겠습니다. 그러면 if의 지금 쓰임, if 지금 제가 하늘 색깔 말해드렸지만 방금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됐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if가 그 뜻만 있는 건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고 있던 뜻은 뭐였어? 조건절의 if로 뭐뭐 한다면 이런 뜻도 있었어요. 맞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었지만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이때도 했잖아. 그럼 이때 if랑 조건이라고 쓸게요. 이때 if랑 이때 if가 뭔 차이냐? 단지 의미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if라는 접속사가 어떤 자리를 이끄냐라고 했을 때, 자, 나 궁금해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롱을 자, 다시 나는 궁금해 또로로로로로롱을 를 이런 자리 무슨 자리야? 여기 나와 있죠. 목적 그럼 봐봐. 이 보라 색깔 자리가 없어도 돼요? 야, 없어도 돼? 그럼 여기서 문장 마침표를 찍는 거야. 나 궁금해. 하면 문장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죠. 뭐가? 뭐가?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보라 색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는 뭐예요? 우리 문장의 목적어 자리를 이끄는 건 누구예요? 명사시죠. 명사. 근데 명사인데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 명사절. 그러면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쓰였을 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거예요. 보통은 무슨 자리를 이끈다? 목적어 자리를 이끈다. 그리고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누구 있다? whether이란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지? 근데 이제 if가 뭐도 있어요. 조건절의 if도 있죠. 조건절. 우리 조건절의 if는 밑에다가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조건절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자, 우리 조건절의 if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요거. 그래서 지금 보니까 if절이 접속사, 이렇게 주어랑 동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이건 쉽죠.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 집에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때 if는 무슨 절을 이끄나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요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절이고요. 여기 그냥 콤마 보이십니까? 콤마 앞에가 무슨 절이야? 부사절. 그래서 if가 무슨 절을 이끈다? 부사절. 부사절. 부사는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건 쉬운 거야. 왜냐면은 얘는 지금 주절이랑 부사절이 어떻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조건을 알려드리는 거야. if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면 그때 if는 무조건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거를 주어 동사하고 순서 바꿀 수 있죠. if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 바꿀 수 있잖아, 순서를.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야. 근데 그러면 위에 것은 무조건 찾기 쉽잖아. 이게 콤마 있고 앞에 있으면 무조건 부사절이라며. 근데 밑에 거는 어때요? if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앞에 주어 동사 연결하네? 근데 잠깐 봐봐.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if가 연결하네? 나 굳이 명사절 쓰면 명사절은 형태가 하나죠. 이거 뭐냐면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예요. 그럼 이건 지금 뭐야? if가 중간을 연결하고 있잖아. 그럼 이 친구의 형태, 1번 친구의 형태와 2번 친구의 형태가 어때요?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잘 봐. 얘는 명사절이니까 이 핑크색 자리가 목적어라는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맞아? 목적어 을를. 근데 얘는 얘는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부사절이면 얘가 목적어 자리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했어? 여기 있는 문장이 목적어를 받으면
문일 것이고요. 여기는 부사니까 사실은 묶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주어 동사가 어떤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완문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 포인트는 뭐냐? 이프절이 중간에 들어왔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이 완문이냐, 불완문이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4번. 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정리하는 거야. 주어 동사라고만 제가 했지만 여기에 목적어나 보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문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여기 나오는 자리가 뭐니까? 아이고, 여기 나오는 자리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때 이 부절은 뭐예요? 이때 이 부절은 if, 여기도 잠깐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if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문장이 여기 자체로도 뭐야? 완전해요. 이미 끝장났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if 주어 동사라는 절이 어떤 특수한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묶이는 자리.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이거 헷갈리시니까 제가 오라고 안 하고 목적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구분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있죠? 똑같이 생긴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절을 보고 구분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5번 갈게요. 5번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음, 시제입니다. 시제. 시제. 시제라고 쓰지 말고 우리 의문문 잠깐만 볼게요. 우리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 우리 동사에 따라 달리잖아요. 그쵸? 우리 대표적으로 비동사 같은 경우는요.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어? 되게 쉬웠죠? 비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꾸기만 했어요. 그리고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었어? 역시나 이거는 조동사를 넣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 쓸게요. can이에요. 그 다음 주어 바꿨고요. 뒤에 동사 원형까지 썼어요. 그 다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두 더지를 썼죠. 두나 더즈나 did를 쓰고 그리고 s랑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맞아. 이거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일반 동사일 때 너네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다시 이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라고 하면 순서 그냥 바꾸면 돼. 얘네들이 지금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간접으로 가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얘도 간접으로 가면 주어 한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쓰면 되는 거야. 맞죠? 어. 얘도 주어하고서는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요. 이거 없애는 거 없어요. 근데 이때 두더지는 어떻게 된다? 얘는 생략이 되는 거죠. 얘가 주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뭐다? 시제밖에 주는 게 없어요. 두랑 더즈는 무슨 시제? 현재. 디드는 과거. 얘 주고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많이 실수해서 요 동사가 그대로 올 때 두더지의 시제를 보고 맞춰주는 거야. 이거 누구 보고 간다? 두더지. DDD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맞춰주는 거예요. 얘네를 되게 많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더지는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요거 학교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학교일 수도 있는데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문장 부호. 이건 이제 뭐냐. 사실은 나 여기다 미리 해볼게. 문장 부호. 내가 지금 만들어준 그 예문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 don't know. I don't know까지 써야 되는 거지. I don't know 한 다음에 what you bought for her. 자, 이제 이런 게 무슨 의문문이냐면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다. 모르겠다라고 하고 띠리리리리링. 자, 얘 노는 우리 뭐가 필요한 거야?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한 거야. 무엇을 모르겠다라는 자리죠.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또 문장을 받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쵸? 지금 보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네요. 이게 무슨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about는 과거 시제죠. 너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여기서 간접 의문의 이거는요. 무엇이라고 의문사대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사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장에서는요. 제가 대빵 크게 쓸게요. 이렇게 못 쓰는 거야? 피리오드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예문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Did you know?
이번엔 디주노로 갈게요. 이프절로 한번 해볼까요? If the boy was telling the truth. 자, 요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자, did는 사실은 이 문장에 상관없는 거죠. 과거 시제라는 거야. 자, 주어 동사야. 역시나 no는 VT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입니다. 을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접속사는 if입니다. 이때 if는 무슨 뜻이었다? 뭐뭐 목적어 자리 명사절 이끄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if죠. 주어 동사 나오네요. 그럼 해석해볼까? 남자애가 사실을 말한다면이 아니잖아. 남자애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니? 알았니?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는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끝날 거예요. 왜요? 선생님, 여기가 직접 의문문인가요? 아니요. 여기도 똑같이 위에처럼 간접 의문문이야. 근데 얘는 왜 피리오드를 쓰고 얘는 왜 물음표를 쓰나요? 의문문이면 원래 물음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네들의 기준은 사실은 내가 말했지. 여기 있는 문장이랑 여기 있는 문장이랑 주인님이 누구고 손님이 누구야. 얘가 주인이고 얘가 손님이지.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 따라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주인의 입장에 따르는 거야. 이 보라둥이. 그럼 이 보라둥이 주인님이 평서문의 어순인지 평서문이니까 피리오드. Did you know? 무슨 문? 의문문의 어순이면 마침표. 마침표래. 물음표. 얘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6번 했네요. 저 내려가서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문장 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I don't know. 요거는 제목을 안 쓰고 갔네요. 부로 오는 경우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I don't know 라는 문장이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문장을 넣을 건데 어떤 문장을 넣을 거냐면 우리 요런 문장 있죠. What time is it? 이라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야. 얘 직접 의문인지 어떻게 알았어?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얘가 뭐야? 주어. 그럼 얘 여기다 넣을 거야. 손님의 규칙을 가서 의문사를 쓸 건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의문사가 what이랑 time이 하나의 세트야. 그럼 요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리고 동사, 비동사를 순서만 바꾸면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이니까 이렇게 피리오드를 찍어주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왓타임이 같이 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으면 방금 했듯이 몇 시야라는 왓타임이나 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야, how long 같이 쓰이는 친구들이죠. 얼마나 멀어, how far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색깔이야, which color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같이 오는 친구들이니까 같이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8번. 마지막. 이번에는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이제 이거 뭐냐. 생각동사라고 쓸게요. 생각동사. 이건 진짜 어려워. 자, 봐봐. 내가 미리 한번 써볼게. 이런 문장을 이제 시험에서 봤어. Who do you believe will win? 하고서는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생각해봐. Who do you believe will win? 자, 우리가 배웠던 친구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긴 해요. 일단은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는 선생님, will win도 뭐예요? 동사 아닌가요? 지금 동사가 지금 이어서 두 개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틀리다고 하겠지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후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Do you believe? 이렇게 쓸 거야. 이 문장이랑 원래 문장은 뭐냐면 Who will win? 이거예요. Do you believe? Who will win?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다가 Do you believe라는 문장에서 당연히 Do you believe는 자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지. believe도 이 자리에 뭐 와야 돼요? 무엇을 믿는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럼 이 자리에
여기 있는 who will win이 올 거야. 아, 사실은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여기다 쓰는 거죠. 이건 무슨 의문문입니까? 직접 의문문이죠. 왜? 얘는 특이한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있는데 의문사가 무슨 역할까지 하냐면 누가라고 해석이 되죠. 누가 다음에 will win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얘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야. 우리 의문사가 주어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who랑 누가라고 해석되는 거랑 하나밖에 없어요. what 무엇이라고 다른 거 안 돼요. 얘네 두 개만 특이 케이스로 멀티플이 가능한 친구야. 멀티가. 그래서 얘네들이 나왔을 땐 주의를 해줘요. 헷갈려요. 그럼 원래 이 문장이 Do you believe who will win이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해도 의문사 썼죠. 그리고 누구 쓴다고 했을까? 의주동의 순서였는데 의문사랑 주어가 같잖아. 그럼 이미 who가 된 거야. 그리고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써야 되잖아. Do you believe who will win? 근데 이렇게 안 쓰고요. 자, 잘 들어. 여기 앞에 believe가 있어요. believe. believe 뜻이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믿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하면 믿다, 믿는다는 건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의 생각이랑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believe 말고 뭐도 있냐면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쓰셔야 돼요. 5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think가 더 많이 나오죠. 그 다음 believe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suppose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정하다, 생각하다. SUPPOS. 그 다음에 우리 guess란 뜻도 있죠. 추측하다. 이런 친구 4개 꼭 기억해 줍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 생각한다라고 해서 생각동사라고 합니다. 생각동사. 하나만 더 써볼까? 많이 나오는 거? imagine. 상상하다. 음. 이런 친구들은요. 뭔가 사고, 생각 또는 사고 요런 동사입니다. 맞아? 이렇게 중요하니까. 요런 친구들은 의문사가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요. 앞으로 가주기를 좋아합니다. 어, 누가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 친구가 동사면 여기는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뭐가 탄생하는 거야? Who do you believe? 얘가 지금 앞으로 오기만 한 거야. 그러면 do you believe 똑같았죠? 근데 얘 나왔죠? 그래 남은 거 뭐야? 떠랭이들 will win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Who do you believe will win이 나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 주계가 나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기준이 뭐라는 거야. 지금 어려운 버전 갑니다. 아, 동사가 뭐구나. 생각동사. believe, think, suppose, imagine, guess 중에 하나였겠구나. 그리고 기준, 조건이 뭐였어? 1번 생각동사이거나 두 번째는 의문사가 주어랑 똑같은 후나 what이 나왔겠구나. 요거를 생각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문장이 아니라. 요거였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은근슬쩍 여기다 넣어보면 완벽하게 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 요거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 하나만 더 예제를 근데 이 예제가 제일 어렵긴 해요. 이 예제가. 나머지는 너네가 잘 할 수 있는데 이 예제가 조금 어려운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똑같은 예제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Do you think라는 문장에 이번에 think는 문장이죠. 그럼 이 문장에도 내가 여기다 문장을 넣을 거야. 원래 어떤 문장을 넣어볼까요? 자, 요게 직접 의문문이죠. When did they hear the news? 야, 걔네들이 소식을 언제 들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이상한 문장 아니야, 얘는. 의문사, 그다음 주어, 동사인데 DSV 문장이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직접 의문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의주동이라고 했죠. 그럼 의문사, 그죠? 그다음 주어 누굽니까? 태희. 그다음 동사 나올 거야. 두더지가 주는 역할 하나밖에 없죠. 나는 뭐다? 과거다. 그러면 here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heard. 나머지 문장 써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do you think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문장이 맞아요? 틀리다고요. 왜요? 잘 바꿨지만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생각 동사인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의문사가 어디로 나가줘야 돼?
앞으로 나가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When do you think야. 그리고 봐서 여기 있는 when을 지워주는 거야. When do you think they heard the news가 맞는 문장입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버전이고 나머지는 너네가 그 순서 바꾸는 거 잘 해주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대부분 정리를 잘했는데 아까 제가 뭐더라? if 쓰임 할 때 있죠. 요거 여기 있는 whether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잠깐 써서 제가 표현을 조금 할게요. 몇 번까지 했더라? 8번 했네. 요 9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if랑 whether이 차이가 있잖아. 이것까지만 할게요. 얘네 둘이 차이가 있는데 if절은요. 어떤 절만 이끌 수 있냐면 목적어 자리만 이끌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얘네 둘 다 무슨 절을 이끌어요? 명사절을 이끌잖아. 그래서 명사절 자리는 사실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if는 무슨 자리만? 목적어 자리만 이끈다고요. 목적어. 근데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다 이끌 수 있어요. 다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다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if는 이렇게 if 한 다음에 하고 나서 or not을 or not까지는 안 나오려나? if or not, if or not. if는 이렇게 if 얘 뜻이 뭐야? 뭐뭐? 왠지 아닌지잖아. 그 아닌지를 이렇게 문장을 쓰고 뒤에다가 or not이라는 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떨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whether 같은 경우는 얘를 쓰고 나서 바로 이렇게 whether or not 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ether 띄고 or not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버전인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기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고 문제 풀러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고생했어요.